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홍순창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노년기에서 심혈관 질환이 왜 많이 발생하는지 또 왜 더 중하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과연 이러한 노년기에 심혈관 질환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판막 질환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아마 지난 시간에 제가 잠시 보여드렸는데 우리 심장의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 심장은 4개의 방과 그 방과 방 사이에는 쉽게 얘기하면 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심방, 우심실과 사이에는 삼천판막,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는 승모판막이라는 문이 있고요. 또 우심실에는 폐동맥 판막과 연결돼서 우심실이라는 심장의 곳에 모여있는 피는 폐동맥 판막을 이용해서 폐순환을 하게 되고, 좌심방은 대동맥 판막과 연결되어서 좌심방으로 모여드는 피는 대동맥 판막을 통해서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른 장기에 다 영양분인 피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보면 4개의 방과 방 사이에는 각각의 판막이라는 문이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많은 여러 가지 문들 중에 대동맥 판막이라는 이 문에 병이 생긴다든지, 혹은 승모판막에 병이 생긴다든지, 혹은 삼천판막에 병이 생겼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각 연령별에 따라서 판막 질환이 어떻게 진단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도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65세에서 69세, 70세, 75세, 80세, 85세가 넘어갈수록 물론 진단되는 비율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나이가 들면서 판막 질환도 발생 비율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근데 독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단되지 않는 판막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비율도 증가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병을 앓고 이 병을 치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내가 이 병을 앓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의 비율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살짝 예측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증상 자체가 전형적이지 않다는 거. 즉, 뭐 많이 숨이 차고 뭐 많이 흉통이 생기면 이게 이상하니까 병원에 갈 텐데, 연령이 들면 들수록 그런 전형적인 증상이 아닌 뭐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힘이 뭐 잘 빠지는 것 같아요. 요즘 예전에 운동장 뭐 2바퀴, 3바퀴 걸어도 끄떡 없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뭐 1바퀴만 돌아도 힘드네요. 이러한 비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결국은 진단 자체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판막 질환이 생겼을 때 도대체 어떠한 증상들이 생기느냐? 가슴이 조이거나 아파요. 내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조금만 운동을 해도 가슴이 무거운 게 짓누르는 것처럼 아프다든지, 아니면 아주 심한 경우들은 지금 가만히 있는 앉아서 TV 보고 계시는데 갑자기 바늘로 콕콕 쑤시는 것처럼 통증이 온다든지.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면 또 이상하게 느낄 텐데 한번 딱 구르고 만다든지. 근데 그런 빈도들이 어제는 한 일주일 전에는 1번이었는데 2주 뒤에는 막 2번, 3번으로 늘어난다든지 그런 현상으로 생깁니다. 어지러워요. 앉았다 일어나면 자꾸 어지러워요. 어젯밤에는 화장실 가려고 걸어가다가 주저앉았어요. 이러한 것들을 많이 호소하실 수 있죠. 이게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다리에 힘이 떨어져서 기력이 떨어져서 그러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것들이 전구 증상 혹은 질병과 관련된 증상일 수 있는 거예요. 숨이 차네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활동적인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뭐 헬스클럽에서 막 3시간 30분 이상씩 막 뛰고
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걸어 다니시고 뭐 살살살살 조깅하시는데 예전에 안 그랬는데 지금은 뭐 숨이 많이 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계단을 몇 계단이나 올라가 보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계단은 안 올라가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생활의 액티비티, 즉 활동 능력 자체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다 보니 내가 느끼는 증상도 점점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숨이 안 차서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예전엔 막 한 계단 그 1층, 2층 막 걸어가도 괜찮은데 지금 1층, 2층 걸어가면 무릎이 아프니까 안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숨이 차는지 안 차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막 숨이 차다든지. 쓰러져요. 실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고 진짜 그러다가 밤에 화장실 가다가 주저앉는 경우들도 생기고 막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얘기하는 판막 질환의 증상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막에는 방과 방 사이에 있는 문을 판막이라 그러는데 대동맥 판막, 승모 판막, 삼천 판막 이게 크게 이 세 가지의 판막이 병이 가장 많이 생기는 그런 판막들 중입니다. 그래서 판막의 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협착, 문이 안 열리는 거죠. 문이 딱딱하게 굳어서서 안 열리는 걸 우리가 협착이라고 얘기하고, 역류는 쉽게 얘기하면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은 열리고 닫히고 이게 굉장히 자유롭고 그리고 제대로 닫히고 제대로 열려야 되는데 역류가 되면 문이 열려서 제대로 안 닫히는 거예요. 문이 제대로 안 닫히니까 문이 열려 있는 상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피가 그 열려 있는 문을 통해서 반대 방향으로 심장 안에서 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그러면서 생기는 질환을 역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대동맥 판막에 협착이 생기면 대동맥 판막 협착, 대동맥 판막이 제대로 안 닫히면 대동맥 판막 역류라는 병이 생기는 거고, 승모 판막이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제대로 안 닫히면 승모 판막 협착, 승모 판막이 제대로 안 닫히면 역류라는 병이 되는 거예요. 삼천 판막도 마찬가지로 문이 제대로 안 열리면 협착, 또 삼천 판막도 어떤 이유에서도 문이 제대로 안 닫히면 역류라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대동맥 판막의 협착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가 막 변해요. 그중에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돌덩이처럼 석회화가 진행이 돼서 자연스럽게 딱딱해져서 이제 딱딱해지니까 문이 제대로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대동맥 판막 협착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염증 때문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선천적으로 대동맥 판막은 문이 3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이 태어날 때부터 2개로 이루어지는 이엽성 대동맥 판막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일찍 변성이 생기기 때문에 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대동맥 판막의 역류는 뭐 염증, 우리가 다른 뭐 감염성 질환 이런 것 때문에 생기고, 똑같이 석회화 때문에도 생길 수 있어요. 또 선천성인 경우에도 생길 수 있고, 대동맥 크기가 늘어나면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동맥 크기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문이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문 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이 점점 당겨가니까 제대로 안 닫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고, 승모판막도 마찬가지. 승모판막의 문이 나이가 들면서 딱딱하게 굳어지거나 혹은 여러 가지 염증 때문에 협착이 생기고, 승모판막 역류는 구조적인 변화나 염증, 뭐 문에 있는 경첩이 망가지면 문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럼 문이 제대로 이게 안 닫히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승모판막 역류가 생기고, 다른 2차적인 변화, 심장 기능이 많이 나빠져서 심장이 너무 커져 버려가지고 또 역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고혈압이나 간성동맥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2차적인 변화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삼천판막도 마찬가지. 협착 딱딱하게 굳어, 여러 가지 염증 반응 때문에 굳어질 수도 있고, 2차적인 변화 때문에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대동맥 판막이 그냥 육안으로 보기에도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 같아 보이죠? 네. 그 아래쪽 대동맥 판막 사진을 보면 문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벌어져 있어요. 이런 경우가 제대로 안 닫혀서 생기는 대동맥 판막 역류일 때 보이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닫혀야 되는데 제대로 안 닫힌다든지, 혹은 닫혀 있지만 너무 딱딱해서 열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질환이 생기는 거죠.
승모 판막의 실제 사진이에요. 그래서 문에 있는 경첩이 망가진 거예요. 지금 제가 포셉으로 이렇게 잡고 있는 게 끊어진 경첩인 거지. 경첩이 망가지니까 문이 제대로 안 열리는 거예요. 아래쪽 사진을 보시면 뭔가 모르게 하얀 게 위쪽에 있는 사진하고 다르게 좀 딱딱해 보이죠? 문이 석회화 혹은 염증 때문에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동맥 판막 협착이나 역류처럼 승모 판막도 협착이나 역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이런 질환이 생겼을 때 각각의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대동맥 판막이 협착이 심해져 가지고 모든 대동맥 판막 협착을 다 수술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지. 하다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다 그러면 4단계 이상 올라가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심장의 압력이 문이 안 열리니까 좌심방에 있는 아까 보면 그 공간에 있는 피가 밖으로 못 나가니까 압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럼 압력이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심장이 터지지는 않으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은 망가진 문을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그 망가진 문을 안 열리는 문을 띄워버리고 새로운 문을 넣어주는 거죠. 우리가 그거를 인공 판막 치환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동맥 판막 협착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이런 걸로 조절이 되지 않아요. 결국은 망가진 문을 띄어내고 새로운 문을 달아줘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방법에는 수술적인 방법이 있고 최근에는 시술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써야 되는데 시술하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제한도 있고 보험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모든 환자한테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수술을 하든 시술을 하든 이런 망가진 문을 떼어내고 새로운 문을 넣어주는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대동맥 판막 역류는 아까 보시는 대로 문이 제대로 안 닫히는 거예요. 대동맥 판막에 문이 제대로 안 닫힌다고 해서 피가 거꾸로 흐른다고 그것도 다 수술하는 건 아니에요. 결국은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약물 치료를 하다 안 돼서 심장이 점점 커지게 되면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물론 인공 판막 치환을 한다든지 혹은 성형 수술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망가진 문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약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승모 판막도 협착, 딱딱하게 굳어버리면 모든 승모 판막을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 시술하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모든 승모 판막 협착을 시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수술하지 않고 시술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좁아진 문을 풍선으로 인위적으로 넓히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염증이 생겼다든지 주변에 뭐 딱딱하게 석회화가 심하지 않다든지 하면 인위적으로 좀 넓힐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계속 재발될 수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또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망가진 문을 없애고 새로운 문을 넣어주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승모 판막 역류는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경첩이 망가진 거예요. 문은 멀쩡해. 경첩만 망가졌어. 그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경첩만 좀 고치면 문을 전체로 이걸 다 치료하지 않더라도 뭔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걸 우리가 성형수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승모 판막이 역류가 있는 경우는 물론 왜 생겼는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문을 통째로 갈지 않고 경첩만 쉽게 얘기하면 수선해주는 그런 치료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아직 그 정도까지는 심장이 나빠지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러면 약물 치료해도 돼요. 근데 약물 치료를 해서 점점 지내다가 결국은 그 역류되는 피가 거꾸로 흐르는 정도가 심하면 결국은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문을 다 갈지 않고도 성형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막을 치환하게 되면 문을 떼버리고 새로운 문을 넣는데 그 문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거는 조직 판막이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기계 판막이에요. 조직 판막은 소나 돼지의 어떤 판막이나 심장의 조직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혈전이 생기기 때문에 그 혈전을 없애주는 우리가 약을 평생 먹어야 돼요.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먹어야 되지만 이런 판막은 그런 약을 평생 먹지 않아도 돼요. 많아봐야 한 3개월 정도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약을 먹는 게 너무 싫다 그러면 이런 판막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 판막은 단점이 있어요. 물론 판막 종류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10년이 지나면 10에서 20%에서부터는 차근차근 또 다시 망가지기 시작해요. 왜? 조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직 판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내가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 내가 뭐 앞으로 나의 기대 여명이 살 수 있는 날이 뭐 한 15년 정도다. 그러면 저런 판막을 넣어서 수술을 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기계 판막은 카본이나 티타늄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를 묽게 하는 약은 평생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약이 잘못 조절되면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저기에 혈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주기적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 약간 불편감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뭐 내가 50살이야. 앞으로 나는 30년 이상을 더 살 거야. 근데 중간에 15년이 지나면 조직 판막을 넣었을 때 망가져 버려. 그럼 수술을 다시 한번 받아야 돼? 그러기는 싫은데? 그러면 저런 판막을 넣어서 약으로 유지를 하시면 돼요. 저는 나이가 많아요. 우리 뭐 아버님도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 심장 판막 수술을 받아도 되나요? 각 환자들마다 수술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즉 위험도가 얼마나 될까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하고 이 환자가 그 계산된 값에 따라서 수술의 저위험군인지 아니면 중간 정도, 중등도 위험군인지, 너무 위험해, 고위험군인지 그런 거를 계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병원에는 아마 심장을 수술하는 의사, 내과 선생님, 뭐 마취과 선생님, 영상학과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는 심장팀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팀에서 회의를 해요. 이 사람은 너무 수술하면 정말 돌아가실 수 있어. 그러면 수술 말고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해보자. 아니야, 이 사람은 좀 위험하지만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그럼 수술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수술해도 괜찮아. 전혀 위험하지 않아. 그러면 뭐 아무 문제 없이 수술하고. 이런 식으로 과정을 같이 결정을 합니다. 즉 환자가 있으면 환자의 질환, 환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할 건지 수술적 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 시술하는 방법이 있으면 시술적 치료를 할 건지를 심장팀에서 같이 상의해서 이 환자의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평생 기억에 계속 남을 환자일 것 같은데 아마 저 환자는 뭐 막 매스컴에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95세 여자 환자, 95세 정도가 됐으면 지금 돌아가셔도 장수하셨네 이런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분인데 이분도 역시 숨이 차서 이제 왔는데 뭐 95세면 뭐 고혈압, 당뇨 뭐 다 안 좋으시겠죠. 많이 안 좋으셨는데 마찬가지로 대동맥 판막 협착이라는 질환인 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분이 얼마 전에 100세가 되셔서 생일 잔치를 하셨어요. 즉 이런 상황들이 몇몇 환자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사실은 80세 넘어서 심장 수술을 하는 거는 지금은 굉장히 적지 않은 환자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판막 질환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세가 드시더라도 치료를 받으시고 수술을 받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노년기의 심혈관 질환의 치료법 중에 치료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인 판막 질환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이 심혈관 질환의 치료법 그리고 판막 질환에 대해서 유익한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희 방청객 어머님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수술하고도 나빠질 수 있나요? 수술하고 나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신이 아닌 이상 치료를 하고 모든 환자가 다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100%라는 건 없어요. 특히 어떤 질환은 예를 들어 승모판막 역류, 대동맥 판막 역류는 수술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심장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어쩌시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한 이후에 심장 기능이 더 나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장 기능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약으로 잘 조절해야 돼요. 그리고 나면 다시 천천히 좋아져요. 즉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기 전보다 심장 기능이 더 나빠지는 거야. 이거 괜히 수술 받은 거 아니야? 원래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약으로 다시 천천히 좋아진다. 즉 우리가 전문 용어로 병이 생기면 심장이 변형이 생기고 변형이 생긴 심장을 다시 수술을 해서 재변형이 생길 때까지를 기다려야 되는데 수술하고 변형된 심장이 재변형이 생기기까지의 기간은
사람마다 혹은 질환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못 견디면 정말 수술을 했지만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술 혹은 치료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 때 그거를 잘 치료하면 이런 일들이 잘 안 생겨요. 근데 그 시기를 벗어나서 많이 망가진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꼭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거죠. 네. 교수님께서 심혈관 질환 중에서 특히 판막 질환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설명 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이것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몇 번 사례도 보여드리는데 제가 접하는 많은 환자들,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죠. 나이가 지금 살 만큼 살았는데 이 뭐 돈을 들여가지고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막 이런 거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95세 저분은 그때 저는 속으로 정말 아니 지금 돌아가셔도 이거 호상 아닌가? 근데 지금 건강하게 지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또 건강하게 좀 더 살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지 죽지 않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세 드신 분들이 치료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치료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 물론 여러 가지 처한 환경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연세가 드셔도 수술을 받아서 잘 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도감, 안정감, 나도 뭐 이렇게 잘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환자가 고민할 이유는 아니거든요. 고민은 의료진이 하는 거예요. 걱정은. 환자들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연 주시고 계시는데요. 다음 강연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다음은 우리가 심혈관 질환에서 두 번째로 빈도가 많은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연은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강연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겠습니다, 교수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